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중에서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6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방폭구조는 시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기기기의 과도한 온도 상승, 아크 또는 불꽃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통한 안전도를 증가시킨 방폭구조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작업 공간보다요, 이렇게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전기설비에 대해서 안전도를 더 증가시켜 놓은 걸 안전증 방폭구조라고 했죠. 내압은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도록 했고요. 유입은 용기 속에 절연유를 넣었고, 본질 안전은 본질적으로 점화가 되지 않는 안전한 전기를 쓰는 방법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답은 3번인데요. 참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역시나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활선 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의 신체 등과 충전전로 사이의 사용 전압별 접근한계 거리가 틀린 것을 냈습니다. 자, 요거 암기가 쉽진 않죠, 그죠? 그래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충전전로의 성간 전압 kV 단위고요. 접근한계 거리는 cm 단위입니다. 일단 전압요. 03, 075, 215, 3788, 121, 145, 169, 242, 362, 508500 이렇게 해서요.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이렇게 다 적어 보셔야 합니다. 자, 접촉 금지 X입니다. 3, 4, 5, 6 적어 볼게요. 3, 4, 5, 6까지 하시고요. 9, 11, 13, 15, 17 하시고요. 2, 3, 3, 8, 5, 5, 7, 9 다 뒤에 공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어디만 빼냐면 4, 5만 뺀다 이렇게 해서 꼭 손으로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기 대비해서. 자, 그러면 접근한계 거리가 틀린 것은 요거 다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답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63번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정전기는 정지된 전기죠.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전기가 좋아하는 조건을 만들어 흘러가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설비 주위를 가습, 습기 부여합니다. 설비의 금속 부분은 적지합니다. 자, 정전기 발생 방지 조치를 하죠. 도장을 한다. 이런 건 좋은데요. 적외선 조사는 무관합니다. 넘어가서 64번 문제입니다. 해설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활선 작업 시 사용되는 안전 장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절연용 보호구, 그죠? 사람이 착용하는 보호구고요. 절연용 방호구, 그죠? 고압의 전선에 덮는 덮개다라고 했죠. 누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커버를 씌워주는 겁니다. 활선 작업용 기구, 그죠? 자, 요거는 디스콘봉, 핫스틱처럼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손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대신 조작하는 기구죠. 그거 이외에 활선 작업용 장치, 차량하고요. 작업대가 해당된다 했었다, 그죠?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정상 운전 중에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변압기 권성, 개폐기 접점, 직류 전동기의 정류자, 권성형 전동기의 슬립링이 있는데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과거 기출에 있던 게 또 다시 한번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요. 정상 운전 중에 전기 설비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건 변압기의 권선, 전선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정상일 때 전선에서 불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 자, 요거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했던 내용이죠. 그죠? 인체가 전격을 당했을 때요. 통전 시간이 1초라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는 몇 mA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심실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 성인 남자 평균 신장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는데요. 심실세동 전류의 단위는 mA다 그랬죠. 근데 현재
흘러간 시간, 통전 시간이 1이네요. 그죠? 1초입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165mA. 그죠?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 배선의 안전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건설 현장이에요.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되다 보니까 임시로 전기를 당겨 쓰는 임시 배선입니다. 모든 전기기기의 외함은 접지시켜야 합니다. 임시 배선은 다신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임시 배에서는 다신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 틀렸고요. 배선은 반드시 분전반, 배전반에서 인출해야 되고요. 지상 등에서 금속관으로 방호할 때는 금속 부분이기 때문에 접지해야 합니다. 답은 2번이죠. 파란색 별표, 그죠?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깊이 묻는다. 땅속으로 깊이 묻을수록 접지 저항이 낮아져서 접지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 침용 지선을 시설하지 않을 것. 접지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통신용 케이블 2회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지하 60cm부터 지표위 1.5m까지 부분 접지선은 합성 수지관 또는 몰드로 덮는다 했다. 그죠? 자, 문제를 다시 보면요.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접지공사 방법으로 틀린 겁니다. 여기서 지하 75cm에서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지는 몰드로 덮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지하 60부터 1.5까지를 덮는다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거 4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나머지 다 참고로 아시되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화재의 원인을 직접 원인, 간접 원인으로 구분할 때요. 직접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직접 원인이 아닌 거네요. 애사의 오손, 과전류, 누전, 절연열화. 과전류, 큰 전기가 흘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전이나 기기 고장 나죠. 누설전류, 전기가 새어나왔기 때문에 감전됩니다. 절연열화. 절연이 절연 피복이라고 하죠. 열에 견디지 못하고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절연 피복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감전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요,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근데 애사가 오손되었다라는 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원인이 아닌 거 1번 되는데요.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실기까지 한 번씩 출제됩니다. 자, 일단은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 물체의 특성이 있다, 그죠? 대전서열에서 멀리 있을수록 하나는 플러스가 강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강해서 정전기가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표면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표면이 거칠수록 오염될수록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접촉 면적 및 압력, 그죠?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이 클수록 발생량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물체의 이력도 영향을 줘요. 처음에는 정전기 발생량이 많지만 반복되면 줄어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리하는 속도죠. 속도는 빠를수록 많이 생겨요. 자, 방리 속도, 분리 속도 같이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 건 공기의 풍속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입니다. 알루미늄 금속 분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죠. 이 알루미늄 부는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연소 시에 열을 발생시켜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물속에 저장한다 했는데요. 자, 금속들은 나, 칼, 암물리 할 때 알루미늄 그죠? 금수성을 갖고 있어요. 물하고 반응하죠. 그래서 보호액 속에 저장해야죠. 염산과 반응에서는 수소가스 발생을 시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파란색 별표 그죠? 자, 필기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가연성 가스는 불이 붙는 가스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기 중에 있는 성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공기 중에 있는 건 대부분 가연성도 아니고요. 중독도 시키지 않아요. 중독, 독성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아세틸렌, 요 중에 CO2죠, 그죠? 이거는 화재를 소화할 때 써요. 불을 끌 때. 그 말은 불연성. 만약에 CO2가 불이 붙는 가연성이라면 우리가 불을 끌 때 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가연성이 아닌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7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벤젠이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요. 이론 혼합비, 화학 양론 조성 또는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세 가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시기까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CST는 해서 CST는 1 플러스 4.773 곱하기 탄소 플러스 4분의 수소 분의 100이다. 이렇게 암기하라 말씀드렸습니다. 1 플러스 4.773 곱하기 하시고요. 벤젠은 탄소도 6개, 수소도 6개잖아요. 그래서 6 플러스 4분의 수소 6개 분의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2.72가 나오네요.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4번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하열판이나 안전밸브 직렬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알맞은 용어는 했습니다.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뭐를 설치한다. 그죠? 압력지시계와 자동 경보 장치입니다. 이상이 있을 때 경보하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이런 내용들 시기까지 중요하니까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해 아세틸렌의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이나 부속기구에 구리 함유량이 몇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 안 됩니까? 했는데요. 구리가 동이잖아요. 용해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 배관에는 동을 70% 이상 함유한 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요. 앞에 과거 기출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체크하시고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76번 다음 중 분진 폭발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주변에 점화원 제거한다면 아무래도 불이 안 붙으니까 폭발 방지할 수 있겠죠.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자, 물을 뿌리거나 해서 날리지 않도록 하고요. 분진과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것도 좋죠. 근데 분진 입자의 표면적을 크게 하면 산소 접촉이 커진다, 그죠? 산소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폭발 위험이 커지는 거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77번 유해 위험 물질 취급 시에 보호구로서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방호 성능이 충분해야죠. 그죠? 당연하고요. 재료의 품질은 양호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작업에 방해되어서 안 되죠. 그죠? 외관이 화려할 것이 아니라 겉모양 보기가 좋아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공기 중에 3ppm의 디메틸아민과 20ppm의 시클로헥산을 50이 있네요. 10ppm의 산화프로필렌이 존재한다면 혼합된 TLV, TWA는 몇 ppm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현재 요거는 시기까지 중요하다기보다는 별표를 제가 1개 정도 붙이도록 할게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 가지 혼합된 위험물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되었거든요. 이때 혼합된 노출 기준을 물었습니다. 우선은 노출 지수 R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노출 지수 R은요. 첫 번째 물질의 TWA 노출 기준분의 그 물질의 농도, 두 번째 물질의 TWA 분의 그 물질의 농도 이렇게 더해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디메틸아민은 현재 TWA가 노출 기준이죠. 10일 때 공기 중에 얼마 있는가 하면요. 3이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시클로헥산은 TWA 50에 20이죠. 그러니까 10분의 3 더하기 50분의 20이고요.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산화프로필렌은 TWA가 20인데 공기 중에 10이 있네요. 20분의 10 요걸 계산하시면 노출 지수가 나옵니다. 그죠? 계산하니까 1.2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세 개가 혼합되었을 때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의 TLV-TWA, 혼합물의 노출 기준은 노출 지수 R분해죠. 그죠? R 분해하시고요. 1.2분해 현재 공기 중의 농도 3개를 더해서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시면 27.5 ppm이 나오겠습니다. 29번 건조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500에서 800도씨 범위의 온도에 가열된 스테인리스 강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탄화 크롬이 형성되었을 때 결정 경계면의 크롬 함유량이 감소하여 발생되는 부식은 자, 그죠? 앞에서 출제가 잘 안 되었던 겁니다. 결정 경계면에 크롬의 함유량이 감소하면서 부식이 생기는 걸 입계 부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식이 뭐다는 모르셔도 되고요. 요거 답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칼륨에 의한 화재 적응성이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칼륨은 금속이잖아요. 그죠? 금속 화재는 뭐를 썼습니까? 마른 모래 또는 자갈이었는데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었죠. 그래서 80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건설안전기술 81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가시설의 버팀대 변형을 측정하는 계측기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변형율계를 묻고 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변형율계가 스트레인 게이지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해설에서 참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요 정도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82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할 때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접이식 사다리식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발판과 벽 사이 간격이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있고요.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발판하고 뒤에 벽은 발이 꽉 끼지 않도록, 행여나 발이 들어갔을 때 끼지 않도록 15cm 이상을 유지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폭은 30cm 이상. 그죠? 사다리 공통 그랬죠. 발이 올라가는 폭은 30cm 이상이다 라고 했고요.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5m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자, 수직갱은 얼마였습니까? 수직갱은요. 길이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계단참을 설치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답 2번이고요. 참고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3번 문제입니다. 추락 방호망의 달기 로프를 지지점에 부착할 때요. 지지점의 간격이 현재 1.5m입니다. 지지점의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지지점의 강도 F는 200 곱하기 간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 곱하기 현재 간격 1.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에 300kg 되겠습니다. 84번이죠.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설 통로 그리면서 기억할게요. 경사로였다. 그죠? 경사로 그리고요. 경사는 몇 도 이하? 30도 이하. 이거 틀렸네요.
30도의 절반인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한다. 그죠? 15도였고요.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 난간 설치합니다. 수직갱에는 길이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 참 설치합니다. 그죠? 자, 답은 1번이죠. 다시 한번 해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8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교량은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이죠. 굴착은 깊이 10m 이상인 굴착이고요. 터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은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등의 건설 공사 맞습니다. 그죠? 틀린 거 1번인데요. 참고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86번 문제입니다. 굴착이 곤란한 경우 발파가 어려운 암석의 파쇄, 암석을 깨는 파쇄 굴착 또는 암석 제거에 적합한 장비는 했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석 제거에 적합한 게 1번의 리퍼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요. 첫 번째는 물건이 떨어진 낙하죠. 높은 곳에서 취급할 때 사람 떨어지는 추락, 그 다음에 넘어지는 점도, 물건에 끼이는 협착, 와라락 쌓아놨는 게 붕괴되는 붕괴입니다. 그래서 추락, 낙하, 점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답이 됩니다. 침수가 아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에 작용하는 외력 중에 연직 방향 하중이라는 건 수직 방향 하중을 뜻해요. 자, 고정 하중, 자체 하중이니까 모든 하중은 수직으로 작용하죠. 작업 하중, 삽 들고 작업할 때 하중도 수직으로 작용하고요. 충격 하중도 역시나 수직 작용하는데요. 바람은 옆으로 불죠. 그래서 풍하중은 수평 방향 하중이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9번,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합니다.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는 게 좋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아야 되고요. 편하중이 발생하도록이 아니죠. 하지 않도록 쌓아야 합니다. 골고루 쌓아야죠. 그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90번 핸드브레이커. 그죠? 요거는 해체용으로 쓰는데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깰 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취급 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죠? 작업 자세는 항상 하향 45도가 아니고요. 수직이라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날이 항상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비스듬하게 내려가면 날이 부러지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호스의 교차나 꼬임 여부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1번 유한사면에서 사면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점성토에서 주로 발생되는 사면의 형태는 했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요. 파란색 별표 기억하세요. 완만한 점성토에서는 쌓아놨는 저부에서 파괴가 잘 일어납니다. 저부 파괴, 그죠? 요 답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입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했습니다. 자, 외부인의 출입 금지, 공사장 경계, 가설 울타리는요,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안전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시설은 안전시설비 가능합니다.
절토부,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 아니죠, 그죠?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건설 장비 자체 운행 감시, 그 다음에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방범, 안전의 주요 목적이 아닌 건 안전시설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되는데요. 해설의 내용, 그죠? 그리고 여기 참고에 사용할 수 없는 항목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길게요. 93번 문제입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 코의 모양과 크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추락 방지용 방망은 사각이나 마름모, 이렇게 사각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마름모 모양 상관없습니다. 크기는 10cm 이하입니다. 그래서 방망이 5cm, 10cm 있었죠, 그죠? 자, 예. 옳은 것은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입니다. 집안조사의 방법 중 집안을 강관으로 천공한다 하는 건 집안에 구멍을 뚫어요. 이래서 이제 안에서 흙을 꺼냅니다. 토사를 채취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시행하여 집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토질 분포, 흙의 층상과 구성을 알아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흙의 시료를 채취해서 토질을 분석하는 건 보링이다 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말비계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말비계는요, 밑에는 사다리고요. 작업발판 올려놓고 우리가 천정에 도배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비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지주부재 하단에는 항상 사다리 미끄러지니까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합니다.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는 자 들고 이동하는 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한다 했죠. 이게 틀렸습니다. 75도 되어야 하고요.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죠? 맞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서 사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그죠? 단골로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바람이죠. 풍속은 초당 10m 이상 맞습니다. 비죠.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부피가 작죠. 강설량은 누는 부피가 크니까요. 시간당 1cm 이상.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아닌 건 4번 되겠습니다. 97번. 자,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 틀비계 높이가 20m를 초과할 때요. 전체 틀비계 높이가 20m를 초과합니다. 이때 주틀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들잖아요. 주틀의 높이는 1.8m 이하. 그래서 한 11개에서 12개 쌓아서 20m 만들어야 된다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8번 문제입니다. 철골 공사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전격 예방을 위한 전격, 전기 충격이죠. 안전조치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전격 방지를 위하여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그죠? 자, 뭐 교류학교 용접기 쓴다면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하는 거 좋고요. 우천 강설 시에는 야외 작업 중단할수록 좋겠죠. 계로 전압이 낮은 계로 전압은 용접하지 않을 때 전압, 무부하 전압인데요. 용접하지 않을 때는 낮아야지만 감전을 방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로 전압이 낮은 교류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계로 전압이 낮은 용접기 사용해야 합니다. 저렴 홀더를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죠? 답은 3번 됐는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하고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랄게요. 99번. 그죠? 자, 요것도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하는 풍속입니다. 자, 바람이 초당 10m. 제일 작게 불 때는요. 설치, 조립, 해체. 완전히 조립 안 된 거를 중지해야죠. 바람이 그 다음 15m/s를 초과할 때는 일하지 마라, 운전하지 마라 했죠. 그죠? 운전 작업 중지는 15m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기준 반드시 꼭 체크하고요. 숫자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요.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흙막이 지보공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하고 점검 사항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일단 버팀대를 땅에 박았다면 첫 번째 꽉 박혔나 보자. 기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빠졌네요. 부재 기납의 정도, 버팀대 기납 정도고요. 여기다 벽체를 이렇게 접속합니다. 그죠? 접속했는 부분이 튼튼한가 봅니다.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죠. 그 다음에는 사용 있는 재료의 부식이나 균열이나 탈락이 없나 봅니다.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고요. 그 다음에 자, 땅에 수직으로 서 있는 건 침하되지 않았나 체크해야죠. 침하 정도입니다. 그죠? 자, 해당되지 않는 거 발판의 지지 상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도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필기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풀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